이보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한껏 격앙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원형 무대가 있는 대형 공연장 로비. 이른 저녁이라 아직 사람들이 이동하는 소리와 외부에서 들려오는 도로 소음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외침 하나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시선을 돌렸다. 무대 진행 총괄을 맡은 스테이지 매니저 안태영이 손가락으로 문가영을 가리키며 크게 호통을 친 것이다.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여기에 들이라고 했어요? 섭외받지 않은 사람이 멋대로 돌아다니면 곤란하다고 분명 공지했는데 못 들었습니까? 그는 일부러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다. 몸짓도 과장되어 문가영을 향해 모멸감을 표출하는 듯했다.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스태프가 한쪽으로 밀려나듯 비켜섰고 대기하던 다른 가수와 배우들도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공연장 특유의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안내 방송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저도 이번 축하 무대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문가영은 실내가 조용해진 틈을 타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달랑 초대장이 사라진다고 제 순서가 증발될 수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그딴 초대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돌아가셔야죠. 안태영은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다. 보안요원 불러요. 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옆쪽에서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위계 질서를 우선시하는 공연장 특성상 곧장 개입하기 어려운 듯 보였다. 문가영은 자신의 이름이 공연 안내 명단에 분명히 있었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축하 무대를 펼치기로 했던 사실을 다시금 차분히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안태영은 그녀를 향해 경멸 섞인 시선을 보내며 공격적인 말투를 이어갔다. 당신,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난 이 공연장 스케줄을 좌우하는 사람이니 문제 있으면 자기 소속사 통해서 공식 항의하세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관객이 투덜거렸다. 뭔가 이상해요. 아까 대기실 스케줄표에 분명 문가영 씨 이름이 있었는데 스테이지 순서에선 빠져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 안태영 매번 정치질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소문이 나던데 이번에도 무슨 권력을 휘두르려는 거 아닐까?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상황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관객들도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다. 어떡하죠? 이대로 가면 공연도 제대로 시작 못할 텐데 근데 저쪽이 권한이 엄청 세다더니 조용히 뒤편에 서 있던 다른 가수 지망생이 말했다. 가영 선배님이라고 해야 하나? TV에서 본 적 있는데 지금 진짜 곤란해 보이네요. 누가 좀 나서면 좋을 텐데. 이때 한 스태프가 귀에 헤드셋을 낀 채 뛰어와서는 숨을 고르며 외쳤다. 안 매니저님, 일부가 끝났습. 지금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야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안태영이 험악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공연에 없는 사람이 낄 자리가 어디 있냐고. 대체 누가 허락해 준 거야? 바로 그때 조명이 깜빡이면서 무대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다음 축하 무대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열기가 뜨거운 축제 현장에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거야? 안태영이 무정이를 손에 쥐고 왔다 갔다 했다. 분명 스크립트에 없었는데. 문가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다. 제가 무대에 오르면 됩니? 여기서 더 기다리면 제 공연 시간도 뒤로 밀릴 테니 저는 그냥 무대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태영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 외치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세. 무대 올라갔다가 쫓겨나는 꼴도 분명히 생중계될 테니. 두 명의 경비원은 서로 눈치를 봤다. 정말 제지해야 합니까? 내가 제지하라고 했잖아. 아니면 당장 해고될 줄 알아. 안태영은 협박조로 내뱉었다. 그러자 한 관객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왜 저 배우님을 막아요?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는데. 그리고 저도 한 팬으로서 문가영 씨 공연을 보러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사태가 점점 꼬여가려는 순간 공연장 메인 스크린에 문가영 스페셜 퍼포먼스라는 자막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대 조명 감독이 혼선을 막기 위해 준비했던 영상이었는데 이미 시스템에 세팅되어 자동 재생된 듯 보였다. 이어 스텝 마이크에서 멘트가 흘러나왔다. 무대 소개가 계속 늦어져 죄송합니.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시겠어요? 안태영은 노려보듯 문가영을 봤다.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리스트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된 거지? 문가영은 고개를 살짝 숙인 뒤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위치를 증명해 보이겠습 무대 위에서요.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일부는 SNS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남기는 듯했다. 가영 씨, 괜찮으세요? 하고 누군가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사실 공식 초청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지만 모르겠음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지. 문가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절대 그냥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자리가 매진이라서 수백 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문가영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반면 안태영이야말로 스태프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행사 스케줄을 조정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도 보셨죠? 저 사람한 매니저. 이 표를 가진 사람들도 막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누군가가 건너편에서 작게 수군댔다. 그러니까요, 맨날 정해진 규정, 운운하면서 실은 자기 마음대로 뽑아 올린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세우고 그랬다니까요. 시간이 흐르자 무대에서는 다음 공연이 곧이어 시작해야 한다고 연신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런데도 뚜렷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무대 뒤편이 부산스러워졌다. 대기실에 있던 가수와 코러스 팀까지도 작은 목소리로 분노를 표했다. 이거 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스케줄이 꼬여서 우리도 제 시간에 못 올라가게 되잖아. 문가영은 홀로 굳은 표정으로 한쪽 복도로 향했다. 대기실 쪽으로 갔다 올게요. 거기 담당 매니저님이랑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조연출 스태프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따라붙었다. 가영님, 죄송합니 우리가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나 봐요. 시스템상 명단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공연 기획단이 먼저 연락을 주셨을 텐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번만큼은 이상합니다. 문가영은 눈썹을 찌푸렸다.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무대에 서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기획단에서 분명 저를 초대했는데 안 매니저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습. 자신의 후원자들이 데려온 다른 배우들을 우선 배정하고 소속사가 약한 신인이나 인지도 낮은 사람들은 공연 순서에서 빼버리고요. 그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조연출 스태프는 목소리를 낮춰 설명했다. 그럼 저는 선후배 소속사들한테도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아마도 가영님이 생각보다 이 행사의 주목도 높은 게 안 매니저에겐 달갑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자기 세력에 속하지 않은 배우들은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에 문가영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복도를 바라보았다. 정말 지침니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제가 무조건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일을 지키고 싶거든요. 대화가 오가는 사이 무대 음향 테스트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한편 로비로 돌아온 안태영은 경비원과 몇몇 스태프를 모아놓고 신경질적으로 호령했다. 저거 완전히 공연을 망치려는 수작 아니야?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왜 자꾸 도와줘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퇴장시킬 명확한 권한이 없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더군다나 그분이 실제로 초청받았고 관객들도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강제로 내쫓는 건 위험해요. 소송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책임을 지라는 건가? 농담하지 마세요. 안태영은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이 행사 전부가 내 손에서 진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 내 허락 없이 무대를 빼곡히 채우지 못하면 나에게 엄청난 압박이 온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식으로든 통제력을 보여줘야지 이걸 허무하게 놓칠 순 없다고요. 스태프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왜 하필 문가영 씨를 빼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이미 섭외된 게 확실한데요. 그 사람 요즘 인기가 다시 오르고 있죠? 그런데 내가 잘 아는 투자자가 따로 섭외한 다른 배우가 있어요. 그쪽에게 더 좋은 시간을 주려면 순서를 재조정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누락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러니 우연히도 안 맞아떨어진 사람이 바로 문가영이었고. 그래서 그냥 빼버린 건가요? 스태프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안태영이 쏘아붙였다. 이 정도 공연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괜히 찬물 끼얹는 사람들은 멀리 치워야죠. 그러자 주변을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가 작게 투덜댔다. 어처구니 없네? 저 사람이 시스템을 제멋대로 조종하고 있었구나. 정말 대단한 권력 의식이네. 공연장인데 정치판도 아니고. 공연장 안쪽에서 환호성이 일어나더니 사회자가 다시 한번 곧 다음 순서가 시작됩니다 하고 외쳤다. 객석에 있는 사람들도 무대에 집중하려고 웅성거렸지만 막상 무대 위에 아무도 오르지 않아 궁금증이 커졌다. 그 시점에 무대 뒤편 커튼 근처에서 조연출 스태프가 무정의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크게 외쳤다. 뭐라고요? 그냥 문가영 씨를 무대로 올리라고요? 지금 최종 결정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경비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매니저들이 서로 연락을 돌리는 가운데 드디어 공연 디렉터가 직접 나타났다. 디렉터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엄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 행사 계획서에 따르면 문가영 씨가 2부 첫 번째 축하 무대에 서도록 되어 있음. 공식 초청장이 분명히 있고 스폰서 명단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태영이 흘끗 그를 노려봤다. 그건 제가 받은 리스트와 다름니 내 리스트에서 빠졌어요. 안 매니저, 내가 직접 축제위원회와 통화했습. 원래 편성표에도 문가영 씨 순서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 이 공연 자체가 문화교류 차원에서 기획된 만큼 특정 소속사를 배제하거나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안태영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끼어드는 거라면 관객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 배우임니 이미 객석에서 기다리는 팬들도 많고 공식 공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디렉터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주변 스태프들이 디렉터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며 지지를 표했다. 당신이 뭘 착각했는지는 몰라도 실수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작은 웅성임과 함께 조명이 환하게 바뀌었다. 스크린에 문가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과 함께 그녀의 주연작 장면들이 짧게 편집된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관객석에서 찬사가 터져 나왔다. 와, 진짜 문가영 맞네. TV에서만 봤는데 오늘 실제로 공연한다더니. 아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드디어 무대에 서려나 봐. 뒤늦게 소식을 들은 다른 관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촬영 장비를 들고 온 일부 팬은 서둘러 앞으로 뛰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무대 진행도 차질이 생겨 뒤로 밀렸기에 그 사이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됐다. 복도 쪽에서 이니어를 고쳐 꽂은 문가영이 조심스레 무대로 걸어 나왔다. 리허설 없이 갑자기 무대에 올라야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오히려 결심이 굳은 단단함이 엿보였다. 조연출 스태프가 급히 귀띔했다. 음향 테스트는 되어 있으니 노래와 함께 준비하신 안무나 퍼포먼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수회를 할 건지 토크를 할 건지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감사합니. 저 실수해도 웃어넘기면 되겠죠? 문가영은 긴장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관객들은 이미 가영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믿으셔도 돼요. 알겠습.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을래요. 그녀는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객석에선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사랑해요 를 외쳤고 서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무대 조명이 천천히 그녀를 비추며 곡이 시작되자 문가영은 작은 떨림을 간직한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잔잔한 선율 속에서 그녀가 차분히 가사를 읊조리자 어색함이 사라지고 이내 객석도 감탄으로 화답했다. 이어 댄스 브레이크가 펼쳐지자 의외로 파워풀한 움직임이 무대를 장악했고 여러 조명이 화려하게 번쩍여서 관객들을 흥분시켰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마다 사람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은 자연스럽게 조명을 조절하고 디렉터도 손짓으로 지휘를 하며 스피커 볼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누구도 예전처럼 저 사람 무대에 올리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 듯 보였다. 와, 대단하다. 이게 바로 문가영의 무대 장악력이구나. 우리도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까는 막 난장판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공연을 살리고 있잖아. 관객의 중간중간 대화가 오가고 SNS 라이브를 켠 사람들 화면으로는 문가영이 환하게 웃으며 관객들과 호흡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공연이 마무리되자 커다란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문가영은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객석 중간에 서 있던 디렉터가 나와 무대를 올랐다. 마이크를 잡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공식 멘트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공연을 보여주신 문가영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 사실 2부 첫 무대를 맡아달라고 초청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 최근 내부 혼선이 있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객석에서 몇몇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내질렀고 몇몇은 아까 로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어떻게 된 거냐 고 묻는 표정이었다. 디렉터는 이어서 말했다. 공연장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 부당함을 겪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임이. 앞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언의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무대 뒤쪽 커튼 틈 사이로 안태영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이어진 관객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다. 무대가 끝나고 공연장 로비로 다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자 이슈는 금세 퍼졌다. 누군가는 SNS에 문가영 부당 대우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무대 장악이라며 영상을 올렸고 실시간 반응들이 뜨겁게 달렸다. 분위기 장난 아닌데요? 한 스태프가 귀띔하자 또 다른 스태프가 답했다. 이번 일로 공연장 운영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네. 아마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게 나올 거야. 한편 공연 막간에 디렉터와 기획단장, 그리고 스폰서 측 사람들이 모여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종일관 무표정이던 안태영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기획단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 낮춰 물었다. 안 매니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실래요? 왜 문가영 씨를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스케줄 공지를 엉망으로 만든 겁니까? 그냥 명단이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했을 착오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말을 흐렸다. 착오라기엔 이미 여러 증거가 있고 목격자들도 만습 당신이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오해입니다. 안태영은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고 제게 주어진 권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유감입니다. 스폰서 측 대표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존중받고 관객들이 즐거워하길 원했습. 그런데 일가의 매니저 한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 배우를 배제시키려 했다니 충격적이군요. 디렉터가 정색하며 말했다. 오늘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있을 겁니. 그리고 관련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여기 공연장 평판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당신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러자 안태영이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저도 제 실수를 인정합니. 하지만 이걸로 제 직업적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닌지.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기획단장이 단호히 답했다. 불공평? 이번 일이 불공평하다면 그건 문가영 씨가 겪은 일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합니. 적어도 당신은 이 무대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그 권력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사적으로 휘둘렀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제야 안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위의 스태프들도 더 이상 그를 옹호하지 않았다. 공연장 복도 곳곳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개하거나 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뒤 대기실 한쪽에서 물을 마시던 문가영에게 몇몇 스태프가 다가왔다.
수고 많으셨어요. 무대에서 정말 멋졌어요. 근데 아까 일 때문에 마음 상하셨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문가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 솔직히 조금 충격이긴 했지만 무대를 마치고 나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바로 안태영이었다.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고 식은땀까지 흐르는 모습이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곁에 있던 스태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가영의 눈치를 보고 한 명씩 밖으로 나갔다. 문가영은 자리를 정리하고 안태영을 바라보았다. 들어오세.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늘 일에 대해서 제 잘못이 큽니 인정하겠습니다. 안태영은 어렵게 입술을 떼었다. 사실 이 공연을 앞두고 특정 배우를 밀어주려는 후원사 쪽 부탁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케줄표를 살짝 조작했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대충 짐작했습. 왜냐하면 이미 몇 번 비슷한 일을 겪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뒷거래처럼 순서를 바꾸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당신을 모욕하고 관객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꼴이 됐네요. 그건 저보다는 관객과 다른 출연진에게 더 큰 피해입니. 전 단지 무대에 서고 싶었을 뿐이고 그 권리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당신의 무대를 직접 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렸는지 알겠더군요. 결국 제가 공연의 질도 떨어뜨리고 오히려 모두에게 피해를 준 셈이죠. 문가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과를 받아주길 바라시는 거죠? 네, 솔직한 심정입니. 진심으로 미안합니.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당신이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대로 시스템을 고치고 싶습. 내가 가진 권한을 더는 잘못된 방향으로 쓰지 않도록. 사실 당장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목격했고 기사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망치려 들기보다는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안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이 공연장 운영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권위주의적인 태도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하죠. 당장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없고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또 다른 무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게요. 정말 감사합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안태영은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이렇게까지 제 억지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임니. 기회만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얼마 후 대기실 바깥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과 지나가던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이 대화가 마무리되는 기색을 감지했다. 서로는 길고 긴 긴장감 속에서 작은 화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듯 보였다. 그날 밤 기획단장과 스폰서 그리고 디렉터가 합류한 긴급 운영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공연장 운영과 관련한 매니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앞으로 초청 아티스트 선정 및 공연 순서 배정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 또한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라는 발표문도 공식 SNS에 올라갔다. 결국 변화가 일어나게 됐네요. 한 스태프가 이야기하자 다른 스태프가 웃으며 동의했다. 문가영 씨 덕분이에요. 공연도 무사히 성공시켰고 시스템 불합리성까지 드러냈으니. 공연이 모두 끝난 뒤에는 관객들이 떠나고 스태프들이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정신없이 분주한 와중에도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결국 문가영 씨가 무대를 빛내주셨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 방향을 찾게 된 거죠. 맞아, 운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린 몰랐잖아. 앞으로 다들 더 깨어 있어야 해. 다음 날 아침 각종 기사와 커뮤니티에는 문가영 공연 차별 논란, 공연장 운영 의혹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다. 그 밑에는 공연 당일 찍힌 영상과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롱보다는 이런 문제는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건설적인 여론이 많았고, 공연장 측에서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재차 발표하면서 사태는 점차 수습 국면으로 넘어갔다. 몇 주 뒤 공연장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 사항이 올라왔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규정 변경 안내, 공연 초청 프로세스 및 순서 배정은 사전에 검증된 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니, 또한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가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감사 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정도면 꽤 큰 변화 아닌가요? 한 스태프가 공지를 보며 신나게 말했다. 그러게요, 다들 잘 지켜보기로 해요. 한두 달 반짝하고 말 일이 아니니까요. 같은 시각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문가영은 휴대폰을 통해 해당 공지를 읽어보고 있었다. 매니저와 동석한 자리에 안태영이 조심스럽게 찾아와 인사했다. 문가영 씨, 얼마만이죠?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개편된 규정 첫 회의 날이어서 당신이 혹시 잘 지내시나 궁금했어요.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바쁘셨죠?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새로운 시스템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 솔직히 저도 이런 기회를 얻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마지막까지 제 사과를 받아주고 또 개선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큰 동기가 됐어요.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죠. 다만 그 이후 어떻게 바꾸고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습. 앞으로는 제 지위를 남용하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시스템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그리고 가영 씨의 다음 무대가 있다면 정말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예요. 나란히 앉아있던 매니저가 살짝 미소 지으며 거들었다. 오늘 시스템이 바뀌고 앞으로 많은 공연들이 새 규정에 맞춰 진행되면 아마 더 많은 배우와 가수들이 기분 좋게 무대에 서게 될 겁니다. 안태영은 눈가에 진심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현장을 함께 만들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윽고 세 사람은 서로 간단히 차를 들어 올렸다. 창밖으로는 포근한 봄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공연장에선 벌써 다음 달 행사 준비가 한창일 것이다. 어쩌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른 날이었다. 우리 모두 이런 부당함이 없도록 계속 주시해야겠어요. 문가영이 조용히 덧붙였다. 이 일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 누군가가 일어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일들이 세상엔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안태영이 의지를 다지듯 답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맨 앞에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가영 씨입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가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저야말로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무대를 지킬 수 있었어요. 결국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봐요. 카페를 빠져나오는 길, 두어 명의 팬이 우연히 문가영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혹시 문가영 배우님 맞으시죠? 얼마 전 공연 봤어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날 공연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팬들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고 싶어 했으나 모처럼의 휴식 같아 보이는 그녀를 배려해 조심스레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고 말한 후 발걸음을 돌렸다. 그 모습에 문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SNS를 통해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 얼마 전 있었던 공연에 대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진심 어린 피드백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와 같은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 조금씩 함께 바꿔가요. 그 게시물의 말미에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
어느 댓글에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불공정이 있을 때 가영님처럼 용기 내야겠어요라는 응원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다음 무대도 꼭 보겠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렇게 작은 변화의 물결은 일파만파 번져갔다. 기획단, 공연장 스태프, 후원사, 그리고 관객과 아티스트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번 사건은 더 큰 가치를 낳을 터였다. 언젠가 이 일이 교훈이 되어 다른 모든 무대가 공정한 환경에서 빛나길 바랍니다. 문가영은 마치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무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나 그 무대를 완성하는 건 관객과 아티스트,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운영진 모두의 신뢰라는 사실을. 그렇게 끝맺으면서도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치 청자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그 질문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준다. 혹여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땐 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용히 창문 너머를 바라보던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더 남겼다. 내일 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선보일 테니 다음 공연도 함께 해주시길. 이렇게 문가영의 공연장 사건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용기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공연이 끝난 자리에서 싹튼 바람은 단순히 한 무대를 넘어 앞으로의 모든 무대에 불어올 희망의 바람이 될 것이다.